안녕하십니까. G7 클리닉의 조윤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지방흡입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병원은 지방흡입 상담을 할 때 초음파를 찍어서 보여주는데 어떤 병원은 왜 보여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방흡입을 하는 데 있어서 초음파가 얼마나 유용한지, 그리고 효과적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는 영어로 울트라사운드라고 해서 20kHz 이상의 주파수를 가진 소리나 이제 파동을 얘기하는데, 의료용으로 처음 사용한 것은 1950년대 영국에서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한 70년 정도 된 기술인데, 대부분 의료용에서는 현재까지도 눈으로 볼 수 없거나 만져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내부 장기나 복강 내 깊은 쪽에 있는 조직을 체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비를 이제 사진으로 좀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 모니터가 있고 본체가 있고 옆에 초음파를 이렇게 쏘고 그쪽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초음파를 체크하는 이런 프로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브를 가까이서 보면은 이 초음파를 찍는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프로브인데, 프로브를 환자의 몸에 이렇게 밀착하고 약간 지그시 누른 채로 이 프로브 끝에서 초음파가 발생하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구조물에 반사되어 나오는 그런 신호를 영상화해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촬영 사진을 보시면은 위쪽에서 프로브를 대고 복강 안쪽에 있는 간을 찍은 건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피하층이니까 피하층 피부에서 진피가 있고 그 밑에 복직근이 있고 그 사이에 약간 거칠어 보이는 이런 어두운 톤의 그 두께층이 바로 피하 지방층입니다. 이런 초음파는 복강을 찍거나 이제 장기를 찍을 때 환자가 숨도 쉬고 조금씩 움직이는 소프트한 티슈를 찍기 때문에 이런 사진의 선명함이 좀 거칠고 선명도가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지방흡입을 하는 데 있어서 초음파가 꼭 유용한지, 그리고 제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의 문제는, 이런 우리가 지방흡입을 할 때에는 어느 특정 부위만을 지방 두께를 줄이는 게 아니라 팔이면 팔, 복부, 아니면 허벅지, 그래서 관절 단위로 이렇게 빙 둘러서 전체적인 지방을 확실하고 매끄럽게 줄여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초음파는 어느 특정 지점, 그러니까 프로브가 되고 거기서 초음파가 발생되는 그 특정 지점의 두께만을 체크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음파를 이런 진단 도구로 사용하게 되려면 이런 포인트별로, 그러니까 팔 같은 경우는 어깨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3cm, 6cm, 9cm, 그리고 내측으로 또 3cm 떨어져서 밑으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촘촘하게 초음파 촬영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그런 초음파를 찍고 그 부위별로 지방 두께를 체크해 놔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허벅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인트별로 지방의 두께를 체크하고 수술 후에도 체크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초음파로 수술 부위를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여러 부위를 시리얼하게 체크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포인트별로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있는 지방 두께는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시리얼하게 단면을 체크하는 CT나 MRI보다는 훨씬 그 진단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초음파가 지방 흡입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그런 장비라고 한다면, 수술 전에 찍었으면은 수술방 안에서 수술이 끝나고 수술 직후에
수술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수술 직후에 찍어야 할 텐데, 사실은 수술방 안에서 수술 직후에 초음파를 찍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초음파 장비를 수술방으로 옮겨야 되고, 그리고 환자의 몸에, 수술이 끝난 직후에 환자의 몸에 프로브를 환자 몸에 대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환자 몸이 무균 상태로 있기 때문에 초음파 장비를 소독해야 된다는 매우 번거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수술 직후에 그래서 대부분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방흡입을 하는 의사들은 수술 직후에 수술 결과를 가늠해 볼 때는 손가락으로 이제 손으로 꼬집어 보는 핀지 테스트로 대칭이 어느 정도 잘 맞았는지, 그리고 지방 두께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대부분 핀지 테스트로 체크를 하고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그런 수술방 안에서 직후에 찍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실은 아까 말한 그런 핀치 테스트가 매우 정교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초음파나 CT, MRI도 매우 정교한 이런 진단 툴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손가락 감각이 매우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맹인들이 점자 책을 읽거나 아니면 맹인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점자 블록을 알아채고 횡단보도를 건너듯이, 우리가 숙련된 지방흡입을 오랫동안 한 숙련된 의사라면은 핀치 테스트로 지방량 남은 것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초음파를 찍지 않아도 핀치 테스트만으로도 충분히 지방량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초음파의 이제 제한점은, 이거 이런 의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음파는 프루브에서 나간 초음파가 밑에 조직에 반사되어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 두께를 측정한다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프루브라면 수술 전에 이렇게 대고 찍고, 만약에 수술 직후에 수술 결과를 평가해 볼 때 이 프루브를 이렇게 꾹 눌러서 찍게 되면은 사실은 지방 두께가 매우 얇게 측정되는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의 단점은 측정자의 측정 방식에 따른 오차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음파라는 것은 개발 자체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복강 안쪽에 있는 장기나 깊은 조직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장비인데, 사실은 이제 지방흡입은 눈에 보이는 피하층을 수술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촉진이나 시진,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거나 아니면 눈으로 봐도 충분히 지방 남은 거나 겉에서 보이는 울퉁불퉁한 요철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처럼 이제 저에게 재수술하러 왔던 분인데, 이분처럼 이렇게 요철이 이렇게 있는 것을 굳이 초음파로 찍지 않아도 충분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이런 곳에 섬세하게 디자인을 하고 지방이 남은 곳을 고르게 빼주고 핀치 테스트로 충분히 체크를 한 다음에 수술을 마무리한다면 무난히 재수술 같은 어려운 케이스도 초음파 없이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초음파의 촬영은 사실은 이 병원이 환자에게 뭔가를 충분히 많이 해주는구나 하는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장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지방흡입을 하는 데 있어서 초음파 검사는 꼭 필요한 검사는 아니다. 그리고 핀치 테스트만으로도, 그리고 촉진이나 시진으로 충분히 지방량을 체크하고 지방흡입 후에 수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지방흡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초음파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흡입 하세요.